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빌려서 사용을 할 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 신청을 요새는 꼭 동사무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확정일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볼 텐데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약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3자가 확인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같이 확인해주고 내가 오늘 확인했어 라고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예요.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어떤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확정일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내가 이 집에 돈 주고 살고 있다. 이거를 아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주인한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넣은 보증금의 반환 순위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파트에 3억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었다. 근데 얼마 뒤에 집주인이 여기저기서 빌린 돈들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보다 앞서 있는 은행이 있네요. 은행이 돈 빌려준 게 저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은행이 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도 수두룩하다. 이때 확정일자가 없으면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라는 거는 증인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 네가 몇 날 며칠에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은행들보다는 당연히 확실히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앞에 은행보다도 돈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 싹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거죠. 받는 최우선 변제를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앞선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요 관련 포스팅을 제 그 블로그에 다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글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가 간혹 이제 대항력만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과 우선 변제권은 완전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입주 플러스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항력만 가지고는 우선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지금 몇 번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확정일자를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 누가 하나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당사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까지도 포함을 하지만 이 확정일자 없으면 아쉬운 거 누구예요? 집 빌려 쓰고 있는 나죠. 보증금 맡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임차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언제 하나요? 바로 하세요. 바로. 미루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걸 받기 전에 집주인이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돈이라도 빌렸다. 그러면 그 근저당 건이 먼저 내 보증금보다 순서가 더 빠른 상태로 이제 등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될 때 순서가 그만큼 나는 밀려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어디서 하나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하고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좀 준비할 사항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랑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등록하는 거 미리 해놓으시면 되고,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인터넷에다가 이제 막 그냥 블로그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장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찾아보시지 말고 인터넷 등기소 가셔서 인터넷 등기소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거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 이게 실시간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3시간 이내로 보통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부터 효력을 원한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좀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오후 6시 넘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부여가 확실하게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애매하게 한 4, 5시쯤 했다 그러면 이게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운 좋으면 당일에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음날로 이게 넘어가서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당일에 나는 확정일자를 신청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냥 동사무소로 가져가세요. 뛰어가세요. 네, 동사무소에서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바로 담당자가 앞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게 가끔 또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 증서가 없는 상태로 신청하거나 혹은 어떤 그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뭐 주택 소재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일자 부여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리고 3번째 케이스로는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가 됐어. 근데 이거를 특별한 내용 변경도 없이 재신청을 했다. 이런 거 반려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주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